네, 안녕하세요. 쉽고 맛있는 온라인 우리말 클래스 여러분을 어기 저는 최민재고요. 연구원분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같은 채소 잘하는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님이 품종 재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해주시려고 합니다. 소리 아직 안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괜찮으- 네, 계속 있습니다. 사실 토마토라고 하면 저희가 식탁 위에서 뭐 파스타 소스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외국 요리에서 많이 찾아보던 식재료들인 것 같은데 우리 음식에 토마토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자꾸 소리가 끊긴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마이크 빼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말하는 게 잘 안 들리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크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시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사실 토마토는 뭐 파스타 소스나 샐러드 같은 데서 먹었던 것처럼 저희가 서양 식재료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음식인 냉국에 토마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희도 연구하기 전에는 이 토마토가 한식이랑 과연 잘 어울릴까라는 의구심을 조금 가지기는 했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옛 음식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식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감자보다 이 토마토가 한국에 먼저 들어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연구를 진행해 봤을 때도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한국의 양념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냉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토마토가 가장 처음 우리 한국에서 쓰여진 레시피가 이제 사용된 레시피가 1년간 숲이라고 해서 토마토 스프로 쓰였더라고요. 이 스프뿐만 아니라 전골 요리에도 쓰였던 걸 봤을 때 국물 요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재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토마토도 이미 감자보다 먼저 우리 맛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국물 요리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이 토마토가 만들어낼 국물의 매력이 어떤 건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작업부터 하면 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식재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만들어 볼 토마토 냉국수의 재료는 우선 토마토 하나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삶은 소면, 그리고 오늘은 저희는 채 썬 적양파와 오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집에 있는 생으로 드실 수 있는 채소 어떤 것이든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연두만능 냉국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탕, 식초, 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연두까지 준비해 주시면 재료 준비 끝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여름 시작할 때 냉국 3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따라 해보시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냉국이 간 맞추고 물량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쉽게 맛있게 해먹었다라는 후기들 되게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후기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10분 선정을 해가지고 연두 2종을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저희 레시피 한번 따라 해보시고 나신 분들은 그 SNS 주소를 이번 주 일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 DM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10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토마토 주인공인 토마토를 먼저 손질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지 유진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 냉국 먼저 준비하시기 전에 이 토마토의 껍질을 조금 까서 더 식감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할 건데요. 이제 토마토 구입하시면 꼭지 부분 있잖아요. 이 꼭지 부분 반대편으로 뒤집어 주셔서 이 부분에 이제 열십자로 칼집을 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칼집이 나고 나면 이제 끓고 있는 물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살짝 데쳐주시면은 토마토의 이제 껍질과 과육 사이에 이제 조금 공간이 생기면서 이 토마토 껍질이 되게 쉽게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네, 토마토는 한 30초 정도 팔팔 끓는 물에서 데쳐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 토마토를 갈아줄 건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갈면은 껍질이 가지고 있는 그 섬유제들이 입에서 좀 질깃하게 느껴질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귀찮으면은 굳이 이걸 안 하겠다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좀 부드러운 식감으로 드시려면은 이렇게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토마토가 가열조리를 했을 때 토마토의 주요 영양 성분인 라이코펜이 몸에 흡수가 잘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끓는 물에 한번 데치신 다음에 그 영양소를 활성화해서 드시면 맛과 건강 두 가지 모두 챙기실 수 있는 레시피로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칼집 낸 부분에 이제 토마토 껍질이 조금 야들야들해져서 속이 조금 보이신다 싶으면은 건져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건져주신 토마토를 찬물에 담궈서 빠르게 식혀주겠습니다. 네, 차가운 물에 담궈 주시면은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향미나 영양소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온도를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꼭 차가운 물에 담궈 주시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식혀주시는 와중에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될 연두만능 냉국 재료 먼저 이제 섞어 볼 건데요. 민재님, 연두만능 냉국 공식이 어떻게 되죠? 연두만능 냉국은요, 아마 올 여름철 냉국 한 번씩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연두 하나에 설탕 하나, 식초 3개, 그리고 물 200ml 한 컵 이렇게 넣어주시면 연두만능 냉국이 완성이 됩니다. 네, 민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두만능 냉국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설탕을 하나 넣어주시고 이제 연두 하나 넣어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식초 3개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물 200ml를 추가를 해주실 건데 이제 물 200ml 계량하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이컵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종이컵에 꽉 차게 이제 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토마토랑 같이 갈아줄 거기 때문에 믹서 용기에다가 바로 넣으시고 따로 설탕을 녹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이렇게 연두만능 냉국이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토마토가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토마토 껍질을 벗겨볼게요. 이렇게 열십자 내셨던 부분의 껍질을 이제 잡아주시고 밑으로 당겨주시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벗겨지거든요. 네,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연두 청양초로 만들어도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청양초로도 충분히 그 냉국 공식 연두 하나, 설탕 하나, 식초 3개에 물 200ml만 맞춰주시면은 충분히 매콤한 냉국으로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양초로도 하면은 여름철에 굉장히 입맛 없을 때 더 좋겠네요. 네, 이렇게 토마토 껍질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 1년감 숲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이 토마토가 가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이제 과일이었던 게 감이었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봤을 때 감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한해살이 식물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년감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한해살이 감처럼 생긴 이 토마토를 이용해서 수프를 끓였기 때문에 1년 감습이 우리나라에 기록된 토마토 요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토마토 요리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주시고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4등분을 해주시고 심지 쪽을 조금 잘라줄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은 속 부분에 보면은 흰색과 초록색이 조금 있는 단단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오늘은 이 부분까지 제거를 해서 더 부드러운 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칼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유진님처럼 납작한 부분을 도마에 대시고 이렇게 심지를 제거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그리고 다치지 않고 심지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팁으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칼을 넣어 주셔가지고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아까 만들어 두셨던 연두만능 냉국에 토마토를 넣고 갈아주시기만 하면 오늘 요리 끝입니다. 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시청하시는 분들 잘 보실 수 있게 제가 도마를 옆으로 치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재료들을 빠르게 이제 핸드블렌더로 갈아줄 건데요. 제 가정에 있는 믹서기나 핸드블렌더 어떤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가 주스처럼 잘 갈릴 수 있도록 연두 만능 냉국을 넣어서 토마토 주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되고요. 오, 대토마토 주스 같아요. 색깔이 되게 예쁘죠? 네네네. 이렇게 해서 갈아주신 이제 토마토 냉국은 이제 빨리 냉국이니까 냉장고에 네, 넣어야겠죠? 그럼 제가 시원하게 한번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관하는 사이에 연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연두는 자연콩 발효액에 채소 우린물을 더한 이제 재료다 보니까 깊은 맛도 가지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듯이 달콤새콤한 양념과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오늘 연두만능 냉국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 연두만능 냉국이 또 토마토랑 잘 어울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간장을 만약에 이 냉국 비율에 한 스푼 넣으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색이 진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토마토의 색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연두가 워낙 이 색이 조금 연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했을 때도 색을 해치지 않고 굉장히 예쁜 색깔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토마토 드시다 보면은 가끔 물비린내가 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연두랑 같이 사용을 해봤더니 저희가 연두의 깊은 맛이 토마토 물비린내도 어느 정도 잡아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지금 질문 중에서 뭐 얼음 넣어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냉장고에 급하게 보관을 했고 바로 드실 경우에는 얼음 2-3개 정도 같이 넣어서 같이 갈아서 드시면은 약간 슬러시 같은 그런 살얼음이 냉국수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두 보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진공 상태로 연두가 유통이 되는데 한번 오픈을 하신 후에는 다 사용하실 때까지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첨가물 들어가 있지 않고 자연콩 발효액에 채소 우린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온 보관하는 것보다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연두 본연의 맛을 그대로 더 많이 즐기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유진이, 그리고 혹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실 팁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시장에서 저 여름에 토마토 되게 많이 먹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토마토로 주스를 많이 갈아주셔서 가끔씩 박스로 이렇게 사곤 하는데 꼭 한두 개씩 덜 익은 것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혹시 그런 토마토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마토가 유통하는 과정 중에 워낙 여름에 유통하게 되면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해서 완전히 익혀서 따게 되면 쉽게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70-80% 정도만 익혀서 나무에서 따게 되는데, 그렇게 나무에서 딴 것들이 이제 구입을 하셨어도 이제 보시면은 약간 꼭지 부분이 녹색 부분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덜 익은 게 있다 싶으시면은 이제 냉장고 바로 넣지 마시고 실온에다가 조금 보관을 해주시면 네네. 후숙해서 조금 말랑말랑해지고 더 단맛도 높아진 토마토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토마토가 채소 중에서 대표적인 후숙과, 그러니까 초록색일 때 따도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변하는 후숙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 보관해 주시면 좋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 오늘 저희 큰 토마토로 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칼질하기도 맞아요, 귀찮기 맞아요. 때문에 방울토마토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집에 방울토마토밖에 없으면 오늘 이 메뉴는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보통 가정에서 요즘에는 큰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 많이들 네. 구입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연구를 해봤을 때 이 큰 토마토, 대과용 토마토보다 대추 방울토마토나 원형 방울토마토로 팔리는 조그마한 방울토마토를 이제 갈아서 해봤더니 단맛도 더 높고 이 색깔도 더 진해서 오늘 같은 냉국 요리에는 더 적합한 이제
식품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큰 토마토는 사실 하나만 데쳐서 껍질을 벗기면 되는데 작은 아이들은 손은 좀 많이 가지만 큰 토마토에 비해서 그 토마토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저희가 막 향미 분석 이런 것도 하면은 뭐 딸기나 크랜베리 같은 그 베리류의 상큼한 향을 토마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큰 토마토들보다 작은 토마토들이 그런 맛이 더 강하다고 해요, 향이.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더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울토마토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냉동실에서 굉장히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시원한 냉국이 토마토 도착했습니다. 만능 냉국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색깔이 예쁜 만능 냉국을 이제 삶아 놓으셨던 소면에다가 부어줄 건데요.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약간 디저트 같, 네, 맞아요. 디저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적당히 부어주시고 아까 준비해 놓으셨던 여러 고명들을 올려줄 건데요. 오늘 저희는 적양파랑 백오이 채 썬 거를 준비했지만 꼭 이 채소들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채소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토마토가 새콤달콤한 맛이 있다 보니까 그 겨울에 해놓았던 김장김치 묵은지 새콤달콤한 거를 한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채소들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또 3개의 활용 정장으로 제가 검은깨 살짝 뿌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오늘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리만 연구 결과 중에서 이 토마토랑 제일 잘 어울리는 기름이 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차숟가락으로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위에 뚜루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너무 예쁘네요, 그죠? 식조합이. 약간 그 레스토랑에 나오는 식전 음식처럼 이렇게 맛있게 구성진 것 올리브 오일 뿌려가지고 있어 보이게 그리고 토마토 향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국수로 한 그릇을 즐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난 레시피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연두 만능 냉국 플러스 연두 만능 새콤 양념 하나 더 알아가시면은 우리 토마토 많이 구입했을 때 이제 매실청이나 올리브 오일에 방울토마토 절임 많이 해 드시잖아요. 네네네. 그 절임도 연두 만능 새콤 양념으로 만드시면 되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두 만능 새콤 양념 공식은 연두 하나랑 설탕 하나 그리고 식초 2개까지 넣어주시고요. 거기에 올리브 오일 1스푼까지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더 장기 보관도 되고 맛있는 토마토 절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유진님 보여주신 것처럼 방울토마토도 뒤에 십자로 칼집 내셔서 살짝 데쳐서 껍질 벗기신 다음에 연두 만능 새콤 양념에다가 올리브 오일 1스푼 더해가지고 절여 놓으시면 맛있는 방울토마토 절임을 맛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방울토마토 절임에는 연두 만능 새콤 양념 그리고 토마토 냉국수 드실 때는 연두 만능 냉국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완성된 요리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 오일에다가 토마토가 참 잘 어울리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같이 해보시고 여기 앞에 유진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연두 만능 새콤 양념에 올리브 오일 1스푼 더하고 다진 양파 조금 얹어가지고 방울토마토 절임 만들었거든요. 이 방울토마토 절임 같은 경우는 반나절 정도 실온에 보관해 놓으셨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드시면 너무 맛있겠네요. 약간 그 밀 함량이 많은 맥주나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 안주로도 좋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파스타를 드시거나 샌드위치 같은 거 드실 때 피클 대신으로 상큼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조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소개드린 그 소면 말고 냉국수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여름에 콩국 정말 좋아하거든요. 콩국에 같이 곁들여 먹는 이 우뭇가사리 채 썬 거 늘 콩국에만 먹기 지겨우신데 또 콩국이 보관이 잘 안 되거든요. 보관이 쉽게 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토마토 만능 냉국에다가 같이 곁들이셔도 맛있고요. 이 우뭇가사리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뭇가사리가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 특유의 가공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정수물 500ml에다가 우뭇가사리 한 팩 넣고 레몬즙 한두 방울 정도 넣으셔서 10분 정도만 담궈주시면 이 가공치도 없앨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 위에는 요즘 건강한 음식의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네, 포두부. 포두부를 저렇게 요즘 얇게. 두부 면도 많이 시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오늘 포두부를 얇게 썰어가지고 한번 데쳐서 요렇게 요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요렇게 곁들이셔도 정말 맛있고요. 위에 지금 질문 정말 많이 주고 계시는데 토마토 절임에 있는 하얀 거는 마늘 아니고 양파입니다.
네, 마늘은 너무 매운맛이 있으셔서 토마토가 잘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양파는 시원한 단맛이 토마토랑 잘 어울리니까 같이 해주시고, 토마토 냉국은 사실 귀찮으시면 껍질을 제거 안 하셔도 되는데, 요 절임 같은 경우는 꼭 껍질을 제거해 주셔야 양념이 속으로 침투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큰 토마토랑 작은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어떤 풍미가 더 강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울토마토가 좀 더 그 딸기와 같은 베리의 상큼한 향이 많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유주님, 요 연두 만능 냉국을 이용해서 토마토 냉국수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비율만 설명을 해주시면은 늦게 오신 분들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토마토 냉국수에 사용했던 연두 만능 냉국은요, 연두 하나에 설탕 하나, 그리고 식초 3개에 물 200ml만 넣어서 이제 껍질 벗긴 토마토와 함께 갈아주시면은 이제 맛있는 토마토 냉국수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 절임에는 연두 만능 새콤 양념, 그리고 토마토 냉국수에는 연두 만능 냉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늦게 오셔서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저희 연두코리아 인스타그램 IGTV나 유튜브 채널 요리 에센스 연두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한 클래스 내용과 또 그 자세한 레시피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는 이번 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뭐 토마토 절임, 무뭇가사리, 포두부 다 괜찮습니다. 저희 토마토 만능 냉국을 이용한 음식 만들어 드시고요. 저희한테 자랑해 주신 다음에 그 SNS 주소를 DM으로 보내주시면 10분 추첨해가지고 연두 2종을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덥고 그리고 요즘 또 밖에 나다니기 더 불안해지는 시기인데 그래서 저희 오늘 소독 거의 한 3번인가 네, 소독 거의 한 3번인가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음식도 더 건강하게 많이 집에서 드실 수 해보는 있어요. 음식들 중에서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들이 또 소소한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냉국 소개해드렸을 때 되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토마토 하나를 넣으셔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별미로 소소한 재미를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여름 채소의 대표 주자인 아이 중에서 감자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감자로 3가지 전. 맞아요. 그거 네. 너무 맛있겠다. 그날 또 해필이면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막걸리에 네, 맞아요. 그렇게 감자 3종을 감자로 만드는 3가지 전을 여러분한테 선보였었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제 생각에 정말 역대급 장마가 지나고 나서 더위가 더 갈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는 불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랑 에어프라이어 활용해가지고 감자를 이용해서 맛있는 간식, 더운 여름밤에 공포영화 한 편 보면서 든든하게 입도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연두랑 마늘 이용해서 마늘 딥 소스랑 에어프라이어로 웨치 감자랑 알감자 구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아직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지금 등줄기가 점점 땀이 젖고 있는데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에 그 마이크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가지고 의사 전달이 잘 안 된 점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부터는 저희가 더 실수 없이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수요일 6시 30분에 뵐게요. 안녕.